너무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서 동네 모임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공평한 책이 문장과 그림은 어디까지 닿을까 낭독회를 기획한 황지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자기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독회 자체는 시각장애인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모든 것을 기획을 했어서요. 누가 어떻게 오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음성 해설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눈을 감고 들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늘 너무 뻑뻑하고 피곤하다 하시면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소설 쓰는 황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약간 커트머리에 드문드문 흰머리가 나는데 염색을 하지 않은 채로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얼굴에는 검정색 간단한 안경을 쓰고 있고 귀걸이는 하지 않았고 옷은 까만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팔에는 시계를 차고 있고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는 금반지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고요. 저는 흰색 양말을 신었고 오늘은 예쁜 신발을 신고 싶어서 노란색 신발을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오늘 저희는 지금 동그라미 카페라고 친환경 자원순환센터에서 지금 공간을 빌려주셔서 이 공간을 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을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여기가 근처에 있는 곳 중에서 휠체어가 들어가는 곳이었고 휠체어가 옥상까지 갈 수 있었고 그리고 화장실이 장애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무료로 이 공간을 빌려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낭독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왼쪽에는요, 이따가 차차 소개를 하겠지만 이선미 작가님, 최지선 작가님, 이서영 작가님, 윤현우 작가님이 있고요. 제 왼쪽에는 오늘 연주가 될 모든 공연을 작곡해 주신 언니님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언니님의 음악으로 이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언니입니다. 오늘 이 낭독회에서 저는 일단 낭독회를 설명하기 전에 지금 제 모습을 설명해 드린다면 저는 지금 저의 어좁이라고 하죠. 어깨가 좁은데 이 어깨를 조금 빵빵하게 채워주는 연노랑색의 반팔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저는 공연할 때 화려하게 등장하는 걸 좋아해서 바지도 조금 남들이 안 입는 연두색 와이드 면바지를 입었고요. 그리고 신발은 지금 상아색의 다나를 신었는데 이게 발등을 많이 가려주는 다나여서 양말은 차마 신경을 못 썼는데 양말이 좀 이상한 망사 양말입니다. 그렇게 입었고 제 머리는 검정 머리에 단발 앞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들으시면 어리게 보겠지만 30대입니다. 결혼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낭독회를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원래 음악가들은 음악가들만 만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되게 저의 또래라고 생각하시는 글 쓰는 작가님, 그림 그리는 작가님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들의 그들의 그림과 글을 보고 곡 3개를 만들어서 작가님들이 낭독을 하실 때 잔잔한 음악으로 틀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어필하고 싶어서 오늘 저의 곡 2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행사랑 조금 맞는, 이 전시랑 맞는 곡을 2개 선정을 해와서 이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은 감히 작가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저는 어릴 때 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럼 너 어떤 작가 좋아해? 라고 하면 차마 답은 못하겠지만 시를 좋아합니다. 왜 시를 좋아하냐면 독후감을 써야 되는데 독후감을 많이 쓰면 포도알을 많이 줬거든요. 포도알 스티커. 근데 시는 좀 짧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를 많이 읽었어요. 이게 은유인지 직유인지 뭐 나한테 어떤 뜻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 정말 짧다고 느꼈던 그 글 하나하나를 이걸 왜 썼지? 라고 하면서 해석하는 것부터 저의 음악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내 목소리로 보여주고 싶다 해서 싱어송라이터가 됐고, 아직도 이렇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스탠딩 코미디를 하지 그랬냐 하지만, 저는 제 음악에서만큼은 좀 진중하고 친구들이 모르는 되게 작은 소녀의 입장으로 곡을 많이 쓰거든요. 제 노래 보면 다 사랑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랑이 남자를 사랑하거나 연인을 사랑하는 거에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사랑의 범위가 되게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던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곡은 말이 많았죠? 시인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요. 입과 눈 그리고 당신으로 가득한 나의 노래. 다른 이야기들은 재미없어서 사랑이 아니면 해줄 말이 없어. 난 사랑이 싫었어. 난 사랑이 싫었어. 난 사랑이 싫었어. 난 사랑이 싫었어요. 우리를 새겨요. 언제나 그랬듯 당신과 춤을 추는 나의 노래. 다른 이야기들은 손이 안 가서 사랑이 아니면 해줄 말이 없어. 난 사랑이 싫었어. 난 사랑이 싫었어. 난 사랑이 싫었어. 난 사랑이 싫었어요. 감히 시인이라고 노래하는 시.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작가님들 앞에서 제 가사가 조금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무튼 저는 이렇게 썼어요. 조금 검사받는 기분이긴 한데 나름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곡이고요. 시인이라는 곡은 제 음악에 되게 정체성이 있는 가사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걸 많이 들으시나요? 가수가 입는 옷이 좋아서 듣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 가사가 좋아서 들었다. 만약 그 목소리가 좋아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음악을 시작할 때 항상 가사집을 다이어리든 뭐든 써다녔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정말 곱씹으면서 책 읽듯이 이렇게 외우고 분석하고 막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가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나온 거고 아직까지도 막 뮤직비디오 보면서 혼자 아주 평론가 납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음악도 이제 공연을 하러 가면서 결국에 내가 무슨 음악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했을 때 저는 받아쓰기 100점 맞는 게 좋았거든요. 부모님의 칭찬이 좋아서. 그것처럼 이런 기록물도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막 사랑받는 그 역할이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강아지도 키우고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지만 그래서 제 노래는 대부분이 이런 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 제 원래 곡이랑 좀 다른 스타일인데 제 음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음악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 얘기를 정말 다 썼나 봐요. 이별도 써보고 뭐 첫사랑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아, 나 도대체 왜 음악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오늘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인 가구 시절에 제가 정말 이 원룸방에서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들어보면 오늘 시각장애인 분들이 함께 하실 거라 해서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저도 곡을 쓸 때 한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했던 그 공간에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숙제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날 가두고 있어서 책상에 멍하니 앉다가 어질러진 감탄을 지워요. 연필을 드는 것조차 많은 용기가 필요해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게으른 핑계를 덮어요. 아, 좋아하는 일들이 아, 숙제가 되네요. 아, 좋아하는 일들이 아, 숙제가 되네요. 누구나 부르는 노래를 나만 어려워해서 며칠이고 밤을 새다가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요. 기타를 치는 것조차 많은 용기가 필요해서 괜히 서러운 밤이 올 때면 애꿎은 손톱을 잘라요. 아, 좋아하는 일들이 아, 숙제가 되네요. 아, 좋아하는 일들이 아, 숙제가 되네요. 네, 숙제였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좀 많아가지고 다들 헷갈려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소미 작가에게. 제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시각예술 작가 이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제 착장을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제가 좀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하고자 올 검정색으로 맞춰서 입고 왔고요. 저는 지금 앞머리, 눈썹까지 덮은 앞머리에 검은색 머리를 하고 있고 귀 뒤쪽 양쪽 뒤로 머리카락을 넘겼습니다. 머리카락 양쪽 뒤로 뒤 넘겼으며 목까지 잠근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고요.
바지도 검은색, 양말도 검은색, 신발은 회색 운동화를 신고 왔습니다. 제 작품 설명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작품명 벽장이라 다행. 아이패드로 그리고 두꺼운 천에 인쇄했습니다. 제 작품 벽장이라 다행은 공허함이 감도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숨쉴 수 있는 쓸쓸한 해방감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28, 세로 41cm이며 작품은 푸른 빛이 도는 어두운 배경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30대 중반의 여성이 홀로 반쯤 열린 어두운 옥장 안에 있습니다. 여성의 모습은 가슴 위쪽까지 얼굴의 왼쪽 측면만 보입니다. 여성의 얼굴은 살구색이므로 이마와 눈, 코, 입은 빛이 비추고 있고 그 외의 얼굴은 불투명하게 어둡지만 머리의 색과 귀 뒤에 넘긴 머리카락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푸른 남색빛의 머리카락으로 앞머리가 눈썹을 덮고 나머지 머리는 귀 뒤로 넘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옷을 입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성은 채 공허한 시선으로 어딘지 모르는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황지훈 작가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작품을 낭독을 할 건데요. 제가 미리 변명을 하자면 소설 제목을 좀 대충 짓는 버릇이 있어서 그때그때 들었다가 마음에 드는 노래 제목을 그냥 대충 제목으로 적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다 영어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원래 저희가 작년에 엽서북을 같이 그림이랑 글이 있는 걸 내고 싶었어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자비로 하다가 돈이 마련이 여의치가 않아서 넘쳐났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힘이 되어주세요. 근데 그랬어서 그때 같이 이선미 작가님하고 썼던 글 중에서 한 두 편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라인 위드아웃 더 훅. 1년의 절반 이상은 출장에 가 있는 미니는 쉬는 날에는 화훼단지에 가곤 했다. 새벽같이 화훼단지에 가서 몇 시간이고 당장 집에 식물을 들여놔야 한다는 듯 꼼꼼하게 식물들을 살펴보고 성심성의껏 가격을 비교해보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둘 곳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우리가 사는 집 베란다는 넓고 깨끗한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미니의 눈에는 둘 곳이 없는 모양이었다. 미니와 처음 같이 살 때 가장 놀랐던 건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짐을 풀지 못했다는데 베란다만 정리가 끝나서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환한 볕을 받고 있는 거였다. 미니는 일어나자마자 잠도 덜 깨서는 베란다 식물들의 잎을 정성스럽게 닦곤 했다. 언젠가는 저것들을 내가 산 내 집의 화단에 영영 심어놓고 싶어. 그럴 수 있겠지? 마당에는 키가 큰 무화과 나무나 사과나무가 있으면 좋겠어. 난 벚나무가 마당에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집 마당에 벚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더라. 그리고 잔디 대신 키 작은 허브들도 심어 넣으면 요리할 때 좋을 것 같고. 미니는 오랫동안 그것만 생각한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세세한 희망을 말했다. 하지만 말을 하는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듯 힘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는 그 언젠가는 영영 오지 않을 듯, 그러면서도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집이 없기 때문이라는 듯 또 이삿짐을 쌌다. 나는 미니를 사랑하니까. 미니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화단을 갖고 싶다면 갖게 해주고 싶어서 말했다. 이번 집 마음에 들면 대출 받아서 사버릴까? 이번 집은 작지만 화단도 있고 남양집이라 볕도 잘 드는 것 같고. 그럴까? 미니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 이사가는 집도 자신이 원하는 집은 아니라는 듯했다. 언젠가는 미니가 마음에 쏙 들어하는 집이 생긴다면, 그때까지 오랫동안 이사를 다니다가 그런 집을 발견한다면 그때 꼭 같이 그 집을 사서 무화과나 사과가 익어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과연 그런 날이 올까? 나도 오래 같이 살다 보니
미니를 닮아가는지 너무 간절했지만 영영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았다. 힘드네요 이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You Love Me in My Dream입니다. 네, 이것도 노래 제목이에요. 수술할 때는 같이 있었으면 했는데 은정은 어제 헤어진 친구를 만난 듯 덤덤히 말했다. 주연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은 너무 뛰었다. 너무 그리웠다. 2년 동안 주연은 2번 수술을 했고 몸이 회복되면 곧장 이사를 했다. 이사는 은정과 헤어지면서 생긴 버릇이었다. 아니, 문득 은정이 생각나면 생각을 지워야 한다는 듯 그냥 이사를 갔다. 낯선 집에서도 은정은 계속 그리웠다. 오늘은 생각을 지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 발로 은정을 찾아온 거였다. 2년 만에 온 공연장은 그대로였다. 담배 냄새를 지우려고 피우는 향도, 조약돌을 이어붙인 듯한 테이블과 커피보다 맥주와 칵테일이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써놓은 메뉴판도 같았다. 은정의 어깨까지 오는 덥수룩한 머리도 다 낡아서 내가 하나 사줄 테니 제발 바꿔달라고 사정하던 기타 케이스도 여전했다. 기타 케이스도 여전하니 다 낡아 부품 전체를 몇 번이나 바꾼 기타도 그대로일 거였다. 은정은 왜 왔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주연이 좋아하던 위스키와 흑맥주 한 잔을 내밀었고 주연은 그걸 기억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2년 전 둘이 사귀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은정이 어떤 생각으로 주연을 보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았다. 다시 사귀고 싶다는 말을 하려던 건 아니고 은정아 있잖아. 은정은 주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따뜻했고 손끝은 까칠했다. 보고 싶었어. 많이 걱정도 되고 보고 싶었다는 말에 주연은 은정에게 입을 맞췄다. 은정은 주연이 입을 떼고도 한참 동안 허공을 바라봤다. 한참 후에 은정이 말했다. 너무 짧아. 주연은 뭐가 짧다는 건지 입맞춤이 짧은 건지 아니면 그리움이 짧다는 건지 몰랐다. 주연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은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한 뼘 더 주연에게 다가왔다. 그리움에 비해서 입맞춤이 너무 짧아. 은정은 주연에게 입을 맞췄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최지선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그래픽 디자인을 하며 그림 작업을 하는 최지선이라고 합니다. 저의 머리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앞머리를 옆으로 낸 묶음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색 금속 안경테를 착용하고 있고요. 왼쪽 손목에 검정색 손목 시계를 착용하였습니다. 상의는 검정색 바탕에 물방울 무늬 블라우스를 반팔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연두색 긴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검정색 캔버스화를 신었고요. 제가 설명할 그림은 저기 전시하고 있는 왼쪽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을 설명드릴 건데요. 네. 아이패드로 그리고 두꺼운 원단에 디지털 프린팅했습니다. 제 작품 풀풀풀은 나만의 공간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들판을 표현한 초록색 배경입니다. 배경의 한가운데는 흰색 타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흰색 타원 안에는 보라색, 황토색, 검정색의 세로선을 갈색 선 1개와 2개의 하늘색 가로선을 색연필로 그린 듯한 질감으로 그렸습니다. 타원 안에는 노란색, 초록색, 진한 파란색의 선이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이어서 그린 듯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 선을 헤치고 거친 질감으로 표현한 분홍색, 하늘색, 노란색 동그라미를 각각 2개씩 불규칙하게 배치했습니다. 타원한 오른쪽 치우친 중앙에 단발머리의 20대 여성이 파란색 긴 소매 셔츠, 초록색 긴 바지를 입고 하늘색 구름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과 머리색은 흰색입니다. 여성은 발밑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저의 그림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서영 작가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를 쓰고 있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왔고 브이넥인데 조금 주름이 졌네요. 깔끔하게 입고 오려고 했었는데 좀 퇴근하고 바로 넘어오느라 조금 주름이 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바지는 검정색 바지를 입었는데 아직 날씨가 더워가지고 조금 시원한 재질, 좀 여름 재질로 이렇게 골라서 입고 와봤고, 신발은 회색 신발을 신었는데 이게 좀 높은 곳을 오르기에 용이한 재질의 신발입니다. 시계도 차고 왔습니다. 검정색 손목 시계인데 좀 가운데에는 파란색 판이 있고 좀 금태가 둘러진 시계를 차고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조금 갈색인데 뿌리 염색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제가 제 시는 좀 추후에 낭독할 예정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김원경 작가님의 에세이를 먼저 대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경, 성실한 발신자 되기. 어릴 때 친구들에게 편지를 자주 썼다. 수업 시간의 절반은 편지를 쓰면서 보낸 것 같아. 답을 받으면 스치듯 나누는 말보다 귀하고 반가웠다. 조선에서는 글을 읽힌 여성들이 활발하게 주고받았던 한글 편지가 많았다는데요. 그 편지의 수신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대요. 편지를 쓰면 멀리 있는 사람과도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 신중하고 다정해진다. 그때는 내가 보낸 편지에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이 시대의 편지는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면 몇 초 안에 상대에게 도달하고 바로 답을 받는 시대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편지를 보내고 답을 기다리던 그때보다 더 초조한 걸까? 하고 싶은 말을 모아두었다가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살다가 하고 싶은 말을 실시간으로 다 하고 대답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살게 되니까 시차 적응이 잘 안 된다. 쏟아지는 말들, 어디에 사는 누구와도 순식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너무 무한해서 오히려 영영 불가능한 일 같다. 상대가 내 메시지를 읽고 답이 없는 상황과 읽지도 않고 답도 없는 황중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다들 한 번쯤 실시간으로 모든 발신과 수신 상황이 공유되는 지금의 속도의 멀미를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해서 그가 꼭 유사한 형태와 분량으로 내게 회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 거리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란 사실도. 그래서인지 매일 쓰는 메신저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새삼스럽게 어렵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전히 구구절절 편지를 적는 일이 좋다. 편지를 건네고 종이장 너머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의 표정을 관찰하며 이게 차분히 적어둔 내 마음이다 하고 흡족한 표정을 짓는 일이.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수업 시간에 편지로 수다 떠느라 바빴던 과거의 나에게 말을 걸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면 될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발신과 수신이 1대1로 대응하지는 않는다고. 그렇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고 우리는 그 간격 속에서 말하고 듣고 생각할 시간을 얻으면 된다고. 무엇보다 넌 10년 뒤에는 혼자 살고 여전히 조용한 수다쟁이라고. 혼자 있는 집에는 혼잣말과 묵묵부답이 혼재한다.
그 고요는 단정하고 중요한 말을 하려고 목소리를 가다듬는 순간 같다. 그리고 나보다도 말이 없는 식물 둘이 있다. 이름은 오리 몬스테라, 알이 아스파라거스이다. 이름을 지어주던 순간을 생각하며 조금씩 마음을 준다. 언젠가 식물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은 나머지 흔적도 없이 죽어버려서 충격받은 적이 있다. 그 뒤론 무심함과 성실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한다. 흙이 말라 물 줄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잘라둔 가지에서 뿌리가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전하고 무심하게 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연습한다. 그 답이 노랗게 말라버린 잎일 때도 있지만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전하면 되니까. 편지라는 장르의 성실한 발신자가 되고 싶다. 유행이 돌아오거나 과거의 장르로 남은 채 영영 사라진다 해도 무심히 자라는 우리 집 식물들처럼 흔들리지 않으면서. 네, 그 김원경 작가님의 에세이를 대독해봤고요. 저는 김원국 작가님의 에세이 우리 집에 놀러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경 우리 집에 놀러와. 혼자 살기 시작한 뒤 종종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다. 문을 열고 여기야 하고 말할 때 그들의 표정을 보는 게 흥미롭다. 10년도 넘게 봐서 이제 가족 같은데도 이사한 집에는 처음 온다며 집 앞 마트에서 급하게 과일이나 휴지를 사는 친구들을 만류하는 일도 재밌다. 편한 옷을 꺼내 던져주고 거실에 이불을 넓게 펼쳐두면 어릴 때 친척 집에 가면 어른들이 내게 해주던 일을 이제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게 독신 어른의 삶인가 싶으면서도 그동안 이 집 저 집 손님으로 다니며 받은 마음에 감사하게 된다. 언니, 우리 아빠가 남의 집에 가면 손발부터 씻으랬어요 하면서 화장실부터 찾는 후배도 웃기고 화장실 좀 써도 돼? 라고 정중하게 묻는 친구도 웃기다. 너그러운 표정으로 주인장 단골 대사를 던지기도 한다. 진짜 편하게 있어. 너희 집이라고 생각해. 동시에 약간은 부끄러워진다. 쟤네 집은 이보다 깨끗할 텐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다 보여주는 건 아닌가. 요즘에는 왕복 80km를 오가며 출퇴근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집안이 엉망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없다. 도저히 이런 모습을 남에게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누가 어떻게 보든 내가 이 공간에 하루하루 마음을 준 것은 분명하다. 우리 집엔 내가 인내와 고통으로 엮어낸 뜨개질 작업물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고 욕실 벽에는 씻을 때 쓰는 5가지의 비누가 걸려 있고 방에는 개담한 빨래와 아침에 정신없는 구조로 옷이 널려 있지만 나름의 규칙이 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사하고 난 뒤에는 나무로 된 가구로 집을 채우기로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 어쩌다 보니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본 듯한 흙침대와 색이 맞지 않는 원목 가구들이 모여있지만 이 모든 것을 손수 고르고 집을 채우던 때의 마음은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의 문을 활짝 열며 누군가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어지르고 치우고 살아온 내 시간과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지만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 열어주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봉쇄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땐 잠시 이 집을 두고 나도 어디 먼데 가서 손님이 되어보는 것이다. 역시 집이 최고라는 사실은 집을 떠나본 후에야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이든 집이든 한껏 가까워졌다가도 또 잠시 멀어져 서로의 존재감을 되새기는 건 주기적으로 필요한 일 같다. 오래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 창문을 꼼꼼히 닫고 화분에 물을 듬뿍 준 다음 불을 다 끄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잘 있어. 요즘엔 먹고 사는 일에 바빠 통 집을 돌보지 못했다. 다시 이 집과 가까워지기 위해 대청소를 하고 나면 친구들에게도 전보를 칠 것이다. 우리 집에 놀러와. 네, 이상입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윤현우 작가님과 이서영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연우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30대이고요. 저는 오늘 반듯한 단발머리, 검정색 단발머리를 하고 있고 무늬가 없는 남색 티셔츠를 입었고 양쪽 허벅지에 주머니가 있는 남색 바지를 입었고요. 또 같은 남색 양말에 흰색 컨버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저는 저기 맨 오른쪽 맨 첫 번째 그림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장마 산책이라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이서영님의 시 얼음물과 햇살의 시간을 읽고 떠오른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원하는 종이에 수채 가슈로 채색했으며 전시 작품은 두꺼운 천에 프린트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는 풀 5그루가 있다. 작업실 근처 노지에서 자란 풀을 보고 그렸다. 풀은 나무처럼 줄기가 굵고 키가 훌쩍 자랐으며 잎맥이 세 갈래로 뻗은 큰 잎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여름 장마가 지나자 풀의 초록색이 더욱 짙어졌다. 그림의 중앙에는 방이 하나 있다. 천장과 양쪽 벽, 앞쪽 벽이 없고 뻥 뚫려 있어 마치 펼쳐진 책 같다. 갈색 바닥에 노란색 벽이 하나 세워져 있다. 이 벽에는 문이 열려 있는데 문 밖은 온통 초록색이다. 방 바닥 모서리 여기저기에 파란 물 웅덩이가 고여 있다. 이 방에 3명의 사람이 있다. 3사람은 모두 젊고 노란 피부에 검고 짧은 머리를 했다. 빨간 밀짚 모자를 쓰고 하늘색 러닝 셔츠에 파란색 반바지를 입었다. 3사람은 일렬로 손을 잡고 이 방을 가로질러 앞을 보며 그림의 오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서영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까 윤연우 작가님이 설명해주신 그림과 연계되어 있는 작품 얼음물과 햇살의 시간을 읽고 또 이어서 인테리어라는 제목의 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얼음물과 햇살의 시간. 여름의 더위와 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새롭게 공리할 수 있는 국경이란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수륙을 분간하려 들 때면 바다와 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궁금해진다. 안개 낀 섬처럼 어슴푸레하게 떠오른다거나 흘러가고 머무르려 하는 마음을 분간하기 위해 나란히 함께 걷는 직렬의 산책. 마치 누전 상태의 회로가 된 기분. 간신히 막아두었던 모서리가 녹아 흘러넘치는 기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풍경으로 사방을 틀어 막아왔지만 여름보다 비범해져가는 시간 속에서는 뚝뚝 흘러내리는 인칭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붙잡지 않기로 한다. 모서리를 잃는 것은 생각보다 아프지가 않고 형체와 윤곽을 잃고 움켜쥐고 있던 내부를 잃고 가까스로 지켜왔던 방벽마저 잃고 나니 이것은 얼음물과 햇살의 기분. 깊은 곳에서는 도랑처럼 흘러내리는 길이 생기고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이 열리고 거리는 무수한 페이지가 되어 단숨에 펼쳐진다. 인테리어. 진심은 뒤덮인 이끼처럼 혹은 넝쿨이 휘감기는 것처럼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초록과 검정을 반복할 때 가지고 있는 문들을 잠시 지우고 앉아있기. 마음이 어엿한 활자가 되어 일어설 때까지. 어두운 산으로 영영 떠나버린 바람에 더는 만질 수 없는 얼굴들. 창문 위에 안부처럼 남겨진 손바닥 자국들. 책상 위에는 쓰다만 편지와 이합집산한 이야기. 비로소 사람을 닮아가는 것들과 틈 사이로 누설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구성하는 나의 실내. 너무 많은 구조, 벽을 짓무르는 날씨. 오늘은 내가 모르는 세상 어디쯤에서 베어 먹을 때마다 한 입씩 줄어드는 가옥이 대하여 가장 아름답고 슬픈 픽션을 완성했습니다. 남매가 배회하고 둘은 그림자들의 목록을 서로 교환하며 허기를 잊고 제각기 수영이 다른 나무들의 녹음이 두 사람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숨겨준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내 방을 어지럽히는 발자국이 될 때 벽과 침실, 러그에 달라붙어 나의 실내를 구성하려고 할 때 아끼던 색들을 빌려주고자 합니다. 아끼던 선들을 입혀주고자 합니다. 생애를 관통하던 플롯과 가장 소중한 환영의 구조까지도 그제서야 비로소 인칭을 얻어 나보다 먼저 이곳을 떠나는 비밀들을 부단히 배웅합니다. 안녕, 안녕하고 손을 흔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작품을 낭독을 했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를 까먹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원래 저희가 작년에 이서영 작가님하고 같이 이 책을 한번 내보고 싶어라고 했으면서 잡았던 주제와 컨셉이 가장 꼭 지켰으면 하는 게 뭐였냐면 그림 작가 한 명과 문학 작가 한 명이 팀이 되어서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그림과 글을 같이 써보는데 하나의 그림과 하나의 글이 같은 주제에 같은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림과 글을 같이 적어보자, 같이 이야기를 해서 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여 글과 그림을 썼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선미 작가님이 한 팀이 되어서 같이 그림과 글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최지선 작가님과 오늘 이제 함께 못한 에세이 작가 김홍규 작가님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상의를 해서 그림과 글을 그렸고, 그 다음에 민원우 작가님하고 이세영 작가님이 한 팀이 되어서 시와 그림을 같이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과 그림이 탄생을 하고 있었고요. 탄생을 하고 있었던 거는 좀 더 많은 글을 더 쓰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낭독회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그럼 이거를 낭독회를 하면서 듣는 그림과 듣는 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음악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예전에 언니님 공연을 봤던 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냥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곡도 좀 써주고 연주도 좀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멋진 곡을 작업을 해주셔서 오늘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오늘 오신 분들에게 넘기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이건 꼭 말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 다음에 다 질문해 주세요. 이선미 작가님 차례차례 할 거예요. 네, 차례차례 할 거고요. 네, 무슨 질문 할 건지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빠지지 않고 모두 꼼꼼하게 질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저 이선미 작가님한테 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던 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들으면서 이거를 생각하셨냐를 계속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저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 작업한 그 작품은 저 뒤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왜 물어보셨는지와
그게 작가님의 작품을 그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가 좀 공간이라는 의미가 어떤 게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었고요. 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조금 공통된 점이 이제 뭐 여성 작가 30대 뭐 이제 혹시 또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갈래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좀 뭐 혼자만의 공간 이런 식의 뭔가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제가 조금 집중했던 건 전 이제 혼자 살기도 하고 뭔가 조금 제 입장에서 조금 공간성을 조금 항상 갖고 싶다. 뭔가 제가 이제 타지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광주에 온 지 이제 9년 차가 됐는데 제가 아직도 이 지역을 살고 제 공간을 갖고 있지만 온전히 제 공간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뭔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약간 단순한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뭔가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접점이 생기고 뭔가 좀 저도 파생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로 접근을 해서 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저의 삶이 늘 물리에 떠 있는 부초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말에 좀 서로 공감을 하면서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했을 때 그 지점이 되게 잘 맞았어서 좀 작업이 되게 재밌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궁금했었던 게 You Love in My Dream에서 제가 썼는데 기억을 못해요 제 제목. 그래서 그 카페에 대해서 계속 그릴 때 저한테 겁나 많은 레퍼런스를 요구하셔서 제가 그 비슷한 사진을 10장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제가 네, 제가 첫째 술을 즐겨하지 않아서 뭔가 조금 더 경험을 더 좀 받아서 작업을 했었어야 됐고요. 전 조금 작업할 때 제가 집중해서 작업하는 부분이 조금 제가 조금 이입이 되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림을 그려 조금 진정성이 담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요. 충분히 차고 넘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지선 작가님하고는 저랑은 같이 작업을 한 적은 없었는데 왜냐면 이제 팀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팀이 하는데 그 팀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만나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실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김원구 작가님 6명인데 저희 5명은 동구 광주국장을 중심으로 그 라인에 5걸음 건너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되게 자주 만나는 사이여서 회의하기가 겁나 편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들이었거든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었는데 지선 작가님하고는 저희가 음성 해설을 할 때 실은 저희가 음성 해설을 작업을 할 때 최지선 작가님하고 이선미 작가님하고 요 안에서 같이 이거를 수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의욕적으로 작품 2개를 전부 다 음성 해설을 써오셔서 어느 게 더 낫겠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를 아주 꼼꼼하게 잘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열의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네, 그래서 열심히 또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그 원고를 같이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같이 했던 건 그 영역은 시각 작가의 영역이 아니라 문학 작가의 영역이 같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2분이 낭독할 거를 저희가 같이 논문을 해서 같이 정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2개의 작품 중에서 풀을 선택하셔서 그걸 음성 해설로 계속 낭독을 하시기로 하고 원고를 작성하셨는데 중간에도 너무 자기가 읽어보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의 속도에 맞게 또 다시 원고를 수정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까지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풀풀풀을 사람들에게 낭독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근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제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 질감이나 이런 부분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그 글로 풀어낼까? 그거에 대한 그게 가장 어렵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봤을 때랑,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대충 어떻게 표현된 건지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처음 보거나 아예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그 부분을 이제 황지훈 작가님이랑 논의를 많이 했고, 그리고 색깔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쇄물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색깔을 보면 어떤 이제 색상 값을 이제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뭐 번호가 이거는 생각나십니까? CMYK로 해서 이제 C 이거 뭐 하늘색 보면 C 한 50% 들어갔고, 이제 마젠타 한 30 들어갔고, 뭐 이렇게 대충 이제 그 짐작이 가능한데, 이제 그 색깔을 이제 뭐 이제 이름이 다 뭐 대략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연분홍색, 어떤 거는 뭐 그런. 근데 제가 또 이 엽서책 그림 작업을 할 때는 이걸 음성 해설을 할 거라 생각 안 하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색깔들로만 뽑았는데, 이걸 또 색깔 이름을 붙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RGB로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은 아니고 조금 더 보편적인 색깔 이름으로 그냥 붙여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늘색, 황토색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색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좋아하는 색을 써서 자기만의 방을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색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선 좋아하진 않는데 평소에 잘 안 쓰는 색깔들을 쓰려고 포인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 동그라미 안에. 그리고 다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아이패드로 그림을 다 완성해서 그리진 않거든요. 그냥 스케치만 하고 이제 PC로 옮겨서 이제 타블렛으로 이제 벡터라고 하죠. 조금 더 크기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편하게 이제 인쇄용 작업으로 편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 작년에는 엽서책 일러스트 할 때는 뭔가 질감 위주로 포인트를 많이 주고 싶어서 아이패드에 다양한 그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질감과 그거 안 쓰는 색감 위주로 조금 더 귀여운 색감을, 그런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뒤에 있다가 한번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최희선 작가님 작품이 되게 단순한 것 같아 보이는데 색이 되게 요소 되게 귀여운 색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진 못했는데 이번에 음성 해설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니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은데 졸지 마시고 좀만 기다리세요. 안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서영 작가님이랑 윤현우 작가님 팀에서 궁금한 게, 제가 두 분하고 엽서북을 같이 하면 원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보는데, 문제가 뭐냐면 엽서의 사이즈대로 이걸 맞춰서 작업을 하니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거 글을 다 줄여야 됐었거든요. 넘치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림 하나를 더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그림에 맞게 글의 분량을 다 줄였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가 썼던 게 겁나 길어요. 근데 이거를 폰트를 더 이상 줄이면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는 그 A4 한 장이라고 하는 종이 한 장에 맞게 모든 걸 줄였는데, 이서영 작가님은 글을 절대 줄이지 않겠다고 하신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서영 작가님 작품은 세로의 글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가로로 해서 그 글을 전체를 다 넣었었는데,
그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아, 뭐라 대답을 해야 될지. 원래 이제 뭐 규격에 맞춰서 이제 쓰면은 좋은데 이제 초기에 어떤 그 분량이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이제 시다 보니까 산문이 이렇게 가로로 긴 글이라고 치면 이제 시가 세로로 길어지니까 편집을 할 때 좀 고려를 하거나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좀 충분히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엽서북 안에도 아마 그 내용으로 잘 게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좀 그 초기에 같이 이렇게 구상했었던 어떤 테마나 그 주제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좀 그 정도로 정리해서 전달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글을 쓰시면서 계속 생각했던 단어라던가 어떤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좀 궁금하게, 처음에 1인 가구를 위한 글을 쓰겠다고 제안을 해주신 게 또 이세영 작가님이셔가지고 그걸 또 제안했던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뭔가 아무래도 좀 일단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각 작가님들과 시를 함께 나란히 배치해보는 어떤 기획을 이제 황주은 작가님이 초반에 제안을 해주셨고, 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공통점이라던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심 테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다가 좀 1인칭이라던가 바운더리라던가 1인 가구 좀 이런 식으로 좀 겹쳐지는 테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이나 그런 시각적인 어떤 그 작품 구현이 뭐가 있을까? 또 함께 매칭을 해볼 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함께 고민을 진행해 보았던 것 같고, 시를 특히 이제 그 주제를 염두에 두고 시를 썼던 이유가 시라는 장르 자체가 뭔가 제가 정확하게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그 인칭이 굉장히 또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가 1인칭이고 어디까지가 또 나라고 부를 수 있고 너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좀 접점을 찾고 모색하는 장르가 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획이랑도 장르 특성이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이런 몇 가지 테마로도 되게 다양하게 구현이 되는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좋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팀이 제일 재밌어 보여가지고 저도 저 팀에 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다음에 아니요. 늘 사랑합니다. 그 윤연우 작가님 같은 경우 처음에 작업을 받았을 때 같이 1인 가구와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은 뒤에 작품을 보시면 저거 박스처럼 접히는 그림이거든요. 가로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 작품들을 2개의 작품이죠. 2개의 작품이 그렇게 잡히는 것 같았어서 저 작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늘 궁금했었어요. 저는 왜 저 방은 박스여야 하는 거지? 그 저건 방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그림은 어떤 사각형 육면체의 전개도를 펼쳐놓은 그림이고요. 그 작품의 이름 2개 설명의 이름 작품 이름이요? 사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작년에 해가지고 작업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안의 공간, 밖의 공간이라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외부의 방, 내부의 방 그랬었어요. 네. 그죠? 네. 네, 외부의 방과 내부의 방이고요. 일단 서영님과 그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간 혹은 바운더리라는 단어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 몸이 가장 작은 바운더리다라는 생각을 떠올렸었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내 신체가 보이지만은 그 안의 공간에는 어떤 수많은 타인들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이미지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언니님이 들고 계시는 공간이 아마 안의 공간이어서 이렇게
집안 곳곳에 뭔가 타인이 녹아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에 눈에 들어와서 실은 저거를 받았을 때 인쇄해서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시도를 했던 기억이 좀 정말 궁금해서. 실제로 네. 제 작업실에는 저거 육면체 형태가 있긴 있어요. 오려서 그 만든.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여기다 가져올 걸 어, 그랬네요. 그러시진 않으셔도 돼요. 네, 되게 궁금한 그런 작업이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언니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제가 실은 언니님을 드리려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저 엽서에 가제본을 맡겼었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같이 노래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기 있는 원고들을 보시더니 3개의 작품을 골라서 그 작품에 맞는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3 작품을 뽑은 이유와 말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키워드 그러니까 잠깐만. 예, 그 예. 언니님이 작곡하셨던 노래를 여러분은 각각의 작가님들이 낭독하실 때 배경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 배경음악에 나왔던 낭독 부분이 언니님이 그걸 듣고 작곡을 했다라고 그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 네. 갑자기 틀어주는데요. 좋다. 일단은 저는 원래 가사를 쓰면서 하는 작곡 형태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덜어내니까 되게 만들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단어체라고 하나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조금 골랐던 것 같고 무엇인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무화과 나무, 집에 놀러 와. 그런 것들이요. 꾸민다, 집을 꾸민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어려운 단어들은 조금 저는 약간 대중인가 봐요. 그래서 좀 다가가기 어려워서 제가 읽었을 때 뭔가 상상이 가고 공감이 가는 것들. 근데 1차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많이 물어봤고요. 그거에서 이제 저도 괜찮다라고 싶은 내용 3개를 골랐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어렵고요. 어렵지만 조금 좀 예술 범위가 좀 넓어지는 느낌도 들고 안 해봤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가사를 쓰는데 오히려 내용이 있는 거를 가져와서 진짜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금 새로웠어요. 이번 거는. 다음에도 같이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다행이네요. 다음엔 더 잘할 것 같아요. 마감은 꼭 지켜주십시오. 네. 네, 제가 작가님들한테 같이 1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궁금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은 감상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고 싶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6분 낭독과 그 그림과 음악 너무 즐겁게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시를 쓰는 한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궁금했던 점은 되게 재밌는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각자 활동하시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넘어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이랑 또 이렇게 크로스오버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고 저도 막 그렇게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나는 그 그림 말고 글을 썼어야 되는구나, 나는 음악이 아니라 시를 썼어야 되는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를 나도 해보고 싶다,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미술을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았을까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림을 거의 좀 그려본 적이 거의 없기도 하고 굳이 그거를 제가 시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하지 않고 감상자로 머물고 있는 입장인데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한 게 다른 장르로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탄생해가는 스케치를 공유하고 초안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서 아 작가 내가 좀 잘 골랐다 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그리면 아 이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 다른 차원에서의 내 작품이 또 새롭게 탄생하는 느낌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게 만화를 좋아해서 그리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만화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감상자로 지금까지 있는데 언젠가는 만화를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우선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충장로에서 만화 공급 담당을 하고 계셔서 저분께 가시면 아주 많은 만화책을 즐겁게 빌릴 수 있는 저에겐 그런 역할도 같이 담당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라거나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너무 재밌는 만화들이 많아서 제가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그때가 되면 좀 그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잘 아시니까 맡기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윤현우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을 진행했는데 좀 되게 신기한 게 좀 뭐랄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저는 이제 시각적으로 그림으로나 이제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로 그 구현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어려운 이제 활자로만 이렇게 항상 쓰고 뭔가를 설명을 했는데 좀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어떤 말이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용각만 있었던 것들이 가끔 이제 윤현우 작가님의 어떤 작업이나 그런 것에서 이제 작가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좀 내밀하고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이 되는 좀 함께 좀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것에서 재밌었고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릴 일은 앞으로도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이나 표출이 되는 방식에 있어서 좀 고민되는 게 시는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쓰고 물론 이제 그 쓰이기 전까지 어떤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겠지만은 네 근데 이제 다음에 다른 장르를 할 수 있다면 아예 외향적으로 좀 표출될 수 있는 장르들 뭔가 좀 춤을 잘 추는 건 아니지만 춤이나 노래나 그런 좀 아예 좀 활발하게 표출될 수 있는 장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안으로 수렴하고 응집하고 이러는 것에서 약간 이제 노곤해질 때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는 되게 신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셨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전시 기획하고 있는 유명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낭독회 들으면서 이제 되게 사람을 그리워하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또 각자 잘 살아가는 모습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 역시 1인 가구로서 약간 위안을 받은 것 같고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지선 작가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른 그림 작가님들께서는 좀 원래 이미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좀 어떤 점이 재미있었고 또 어려운 지점들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미지를 언어화했다기보다 그냥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자 작업했던 방식으로 저희 팀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서로 계속 대화를 나누되 어떤 시를 보고 이걸 그렸다기보다 그냥 그 주제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제가 따로 그렸던 것 같아요. 뭔가 외형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좀 은유적인 표현을 최대한 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상에서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은 최대한 빼고 외형적인 묘사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그 글을 너무 쓸 줄 모르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한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서 중간에 이렇게 빼주시는 역할도 조금 해주셨고, 네, 뭐 크게 뭐 어렵지는 않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외형적인 거 위주로 묘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거는 이제 대상이 좀 정해져 있고 이제 전달을 조금 간단하고 뭔가 좀 설명을 조금 쉽게 풀어서 해설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낯설기도 했고 생소하기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뭔가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뭔가 조금 내가 이런 식의 해석을 또 해볼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구나를 좀 더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항상 회의를 하러 가면 두 분의 셋이 같이 회의를 할 때 음성에서 적는다고 이렇게 셋이 회의를 할 때 이서민 작가님 작업실에서 모였는데 꼭 그날만 엄청나게 많은 당과자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힘듦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거 우리 다 먹고 나왔어요.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네. 저희의 이 음성 해설은 당분으로 이루어진 음성 해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충장로에 살고 있는 1인 가구고요. 네, 이창원입니다. 이름은. 저는 그 뭐 질문은 없고 이제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서영 그 시인님이 전에 그 윤원우 작가님 전시 때 그 서문을 쓰셨잖아요. 그 약간 그 인칭이랑 이제 사랑에 대한 글을 썼는데 되게 그 좋아하는 글이거든요. 오늘 그 김원경 작가님이 쓴 이제 그 편지에 대한 그 글을 대독하셨는데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그 전에 쓰셨던 그때 글을 읽었을 때 약간 느낌을 다시 받아서 되게 좋았고 오늘 약간 이 자리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칭찬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저희 이제 여기까지 해서 준비를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좀 빨리 마치는 이유가 전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